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 식객.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재미있고 저희가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들고 와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시장에서 이 챗 GPT가 엄청난 화두잖아요. 뭐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네.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써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많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 좀 아직 수준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라고 네. 느끼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럼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느냐 네. 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뭐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가 작년 9월에도 한번 AI 특집으로 이제 초거대 AI 네, 관련해서 맞습니다. 또 팀장님이랑 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로부터 불과 6개월 사이에 네. 지금 이 챗GPT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서비스가 사실 이 소비자 단으로 딱 다가왔을 때부터 뭔가가 이제 급격하게 확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 단점 같은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챗GPT까지 오기까지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사실 챗봇들한테는 막 질문을 해도 막 답이 되게 어설프고 네. 조금만 꼬아서 질문하면 잘 못 알아듣고 막 이랬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네. 챗봇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네. 상담원분과 연결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게 됐죠. 네네. 네. 몇 번 해보다 잘 안 되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되게 긴 문장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잘하게 된 게 불과 한 2, 3년 사이의 네. 일이라는 거죠. 음. 사실 저희가 지난 9월에 다뤘던 그런 초거대 AI, 네. 2020년에 이제 오픈AI가 출시를 한 GPT-3라고 네. 하는 초거대 AI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 들을 만한, 그래서 이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지금이 온 건데, 사실 그래도 챗GPT를 처음에 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단 네. 말이죠.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데이터의 적시성과 네, 신뢰성 맞습니다. 문제. 네. 그 예저 데이터로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최신 데이터를 쓰지를 못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었는데 네. 그 문제가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너무 빠르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사실 놀라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그런데 저도 쓰면서 느끼는 건 이게 저희가 만약에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제 쓰임새를 바꿔서 했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도 많긴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챗GPT라는 게 상용화가 되고 나니까 그거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온갖 프로그램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네. 또 상용화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시를 잘할 수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뭐 PDF를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요약을 해준다든지 되게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이 출시가 된 것도 네. 있고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는 게 이제 챗GPT 플러그인이 예. 되게 인상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핸드폰 보면은 핸드폰 앱스토어에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챗GPT가 하나의 이제 앱스토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번 주에 이제 출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럼 챗GPT한테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챗GPT는 기존에 2021년까지의 데이터밖에 그쵸. 없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비행기 스케줄을 모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비행기 스케줄을 아주 열심히 공부한 아이는 아닌 거죠. 그렇죠. 챗GPT라는 건 일반적인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지 어떤 스페시픽한 어떤 특화된 영역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플러그인을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익스피디아가 이제 플러그인으로 네.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익스피디아는 최신의 비행기 데이터들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객들의 리뷰도 갖고 있을 거고 딱 그 해당 영역에 특화된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네. 거죠. 챗GPT가 그걸 플러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번 주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중에서 제일 싼 거를 어떻게 알아봐 달라. 그러면 이제 알아봐 주는 것까지 일단 할 수가 있고. 일단 말씀하신 네. 거에서는 적시성이라는 부분을 해결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더 정확하죠, 사실은 네. 이제. 그래서 지금 한 뭐 10개 가까이 되는 이제 앱들이 이제 챗GPT에 이제 플러그인이 처음에 될 건데 네. 뭐 웬만한 생성 스타트업들은 다들 그 스토어에 들어가려고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챗GPT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특화된 정보들에 대해서 접근권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 사용자 같은 경우는 그냥
물어보고 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뭐 비행기 예약도 해주고 식당 예약도 해주고 뭐 계산도 해주고 알고리즘도 짜주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하나는 사실 GPT 써보면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하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업체, 특정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결론을 내주고 답을 주는 경우에면 그 그렇죠. 신뢰도라는 게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이 네네.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유저 편의성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쓰려면 편해야 쓰잖아요. 그렇죠. 어려우면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혹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사용자들한테 많이 확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비용이 저렴하면 이 서비스가 확산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저희가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뭐 학습 비용도 비싸고 네. 심지어 추론 비용도 굉장히 비싸서 네.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제기하는 의문들도 있거든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오피스에다가 AI 기능을 넣는 네. 걸 이제 출시를 해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연산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네.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동일한 기능을 하는 AI 원가는 굉장히 빠르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오픈 AI 챗GPT의 이제 API 가격, 네. 그러니까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쓰는 가격이 이제 네. 뭐 1000토큰당 뭐 네. 0.02달러, 0.03달러 이런 식으로 가격이 있는데요. 네. 그 가격을 챗GPT 출시하고 한 4개월 만에 한 10분의 1로 낮춰줬어요. 챗GPT에서. 이건 엄청난 속도 아닌가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전 부분에서의 효율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챗GPT는 굉장히 많은 이제 학습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지만, 예를 들어서 질문에 답하는 거에만 특화해서 알고리즘을 경량화하는 것들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 이후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알고리즘을 경량화하는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많이 있잖아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예. 뭐 GPT for all 같은 경우 모두를 네. 위한 GPT 이러면서 뭐 노트북에서 구현이 가능한 GPT도 좀 만들어 보고 있고, 예를 들어 스탠포드의 알파카 같은 모델들 이런 것들도 뭐 기존에 이제 오픈 소스 모델에다가 이제 좀 더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런 이제 성능이 상당히 개선이 된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게 정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웬만한 저희가 어떤 제조업이다 그러면은 원가의 하락 속도가 상당히 이제 점진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훨씬 더 쉽게 이제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또 이 시장의 굉장히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이 너무 높으면 뭐 기업들이 해당 서비스를 확장시킬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그런 네. 해결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네.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 실제 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이 실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AI를 정말 좋게 보는 연구원들이나 좋게 보는 이제 관련 업계 종사자들 입장에서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원가의 하락 속도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이제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혹시 뭐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사실 이게 생산성 개선을 좀 경제적인 효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이제 지식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한 1% 정도 개선시켰을 때 그 경제적 효과가 얼마일까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보통 지식 노동자 한 10억 명 정도 된다고 10억 보고 명이요. 있어요. 엄청 많네요. 엄청 네. 많죠. 네. 그 임금을 한 뭐 1년에 5만 달러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1%만 개선이 돼도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죠. 엄청난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너무 파워풀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AI가 사람처럼 막 아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사람보다 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생산에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를 하는 동안에 AI는 거의 추가적인 비용 없이 뭐 10,000개를 할 수가 있다는, 그게 사실은 되게 파워풀한 부분이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워크데이가 일반적으로 한 8시간 잡는데 뭐 얘가 뭐 1시간, 2시간만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퍼센트로 치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요즘에 나오는 생성 AI 앱들은 대부분 생산성 개선 효과가 적어도 막 20-30%는 되고 막 50%까지도 되거든요. 그 해당 영역에 네. 있어서는. 그렇게 보면 뭐 1%, 2% 잡는 건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갈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한 빨리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전반적으로.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향상되다
너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오면 어떡할까라는 그게 걱정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네. 이걸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다만 이제 생성 AI가 상당 부분은 이제 사람의 어떤 생산성을 개선시켜 줄 네. 수는 있지만 판단이나 예측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사람이 이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치가 좀 중요해질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뭐 예전에 뭐 러다이트 운동 같은 네. 것도 있었잖아요. 네. 뭐 이게 기계를 이제 뭐 부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이미 흐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가능한 빨리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좀 빨리 이제 도입을 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화하면서 이제 좀 인사이트 있는 그런 일들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이게 회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네네. 빠르게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뭐 재교육을 통해서 저의 이제 AI를 사용하는 능력, 생산성을 네.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고, 또 저희가 또 투자 회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네. 또 다른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서 음. 그걸로 나의 뭐 예를 들어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미래의 변화를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AI 시대에서 어느 기업을 주도할 것이고 파일을 누가 많이 가져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디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메이저 파운데이션 모델과 그리고 AI 반도체 업체들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챗GPT 때문에 관심이 많이 늘어나면서 많은 네. AI 서비스 업체들, 그러니까 AI 생성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한테도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주가도 이제 많이 움직였지만, 저희는 이제 요번 이 산업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기반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 해명 같은 경우는 그 기반 기술은 한번 새로 나오고 나서 거기서 사실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았고, 그렇죠. 거기서 멈췄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생겨나는 그런 형태였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생성 AI라는 하는 기술은 아직 기술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챗GPT 다음에 GPT-4가 나오고 또 앞으로 GPT-5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이제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돼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챗GPT 같은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의 영역과 기능도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챗GPT는 원래 뭐 신뢰성이나 정보의 네. 정확성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는 예를 들어 서비스들이나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챗GPT가 GPT-4로 가면서 정확도가 더 개선이 되고, GPT-4 같은 경우는 텍스트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도 이제 인식을 네.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능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 가면서 파운데이션 모델도 계속 변화를 하고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계속 확장이 되고 이렇게 갈 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가장 좀 중요한 거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그 모든 거에 이제 근간이 되면서도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또 얼마나 업그레이드를 잘하느냐가 또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되게 중요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챗GPT를 가지고 그걸로 여러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그쵸. 그걸 또 만들 네.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만든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챗GPT가 뭐 GPT-5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기존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좋아진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기반으로 만든 업체들은 이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 업체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가장 최상위에 있는 업체 쪽으로 이제 서비스 업체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이것도 그게 약간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네. 느낌과 사실 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플러그인 서비스를 네. 챗GPT에서 출시를 한 것도 사실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서비스 업체들을 여기다 넣어야지, 그래야지 개발자들도 챗GPT API를 가지고 개발하는 게 더 의미가 있고, 사용자들도 이 플랫폼에 가야지 더 많은 걸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기술이 이제 아주 범용화되기 전에 자기들의 어떤 플랫폼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는 좀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AI, 그리고 오픈 AI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쪽 업체들이 투자를 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AI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선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능이 막 확장이 되면서 AI 서비스 영역까지 지금 확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가야지 이제 서비스 업체들은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가장 좀 잘할 수 있고 이미 이제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는 그런 이제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모델 업체 그리고 거기랑 협력하는 빅테크 업체한테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 모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개선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네. 아까 전에 이 GPT-4 뭐 같은 경우에 GPT 같은 경우에도 보안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언론에서도 네. 한번 뭐 개인 데이터, 회사의 데이터를 넣었다가 뭐 유출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나왔었는데 네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런 보안을 네. 개선한 형태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맞습니다. 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사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서비스를 추가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끌고 나가는 것들. 근데 여기서 그렇죠.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업체와 아닌 업체 간의 간격이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업체로 보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뭐 굉장히 그 산업의 그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업체들이 다 투자하는 건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좀 리스키할 수가 있고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진 업체 그리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 이런 업체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이 산업 자체의 성장은 뭐 명확 관화하다가 본다 네. 그러면 이제 ETF도 이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반해서 이제 한번 아이디어를 풀어봤고 두 번째는 어쨌든 딱 이런 걸 봤을 때 또 직관적인 투자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반도체. 그쵸. 필요한 건 무조건 네. 컴퓨팅 파워는 어쨌든 알고리즘이 개선이 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인 트래픽이 늘어난다면 결국엔 그걸 연산할 수 있는 연산 처리 장치는 수혜 아니냐라는 네. 이제 심플한 결론이 나오는데 이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업체가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주셨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좀 봐야 네, 될까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미 다 완성이 된 단계라고 하면은 네. 그 알고리즘에 최적화되게 반도체, 연산 반도체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쉬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기존의 엔비디아보다도 다른 경쟁사들이 들어올 여지들이 있을 텐데 파운데이션 모델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모델의 변화에 바로바로 맞춰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기술력 측면에서나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 측면에서나 그런 변화에 가장 대응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생태계가 자꾸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플랫폼 기반으로.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편을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우리가 같이 있어야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서비스 업체들이 이제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뭐 서비스를 내놓았을 때는 그쵸. 이미 뭐 시장에서 예, 누가 시장이 이제 선점이 돼 있는 잠식을 거죠. 해버렸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반도체 업체들을 발굴을 해서 그걸 다시 뭐 도입을 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막 이렇게 할 시간이 단기적으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한 검증된 반도체를 빨리 가지고 와가지고 상업화를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수요가 적어도 당분간은 엔비디아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단순히 지금 이제 CPU 전통적으로 이제 AMD와 막 인텔 간의 서버 반도체의 이야기를 할 때도 채용이 그렇게 빨리 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런 검증, 안정성 그렇죠. 이런 부분이 그렇죠.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인 건데 네, 뭐 네. AI 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비즈니스 내의 하나의 파트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더 많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 또 새로운 기회를 얻는 기업들도 생기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네. 계신다. 사실 이제 기반 기술들이 되는 것, 그다음에 기초가 되는 것들을 봤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 AI 기술들로 인해서 다른 산업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좀 네. 좋게 보시는 아, 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 그래서 이 산업의 탑픽 중에 하나가 로블룩스고, 네, 게임 업종, 저희 이미성 연구원이 게임 업종 많이 추천을 드리고 네. 있어요. 게임 업종이 생각보다 되게 이 노가다성이 많단 말이죠. 그쵸. 네, 그래픽 네. 작업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게임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요즘에 뭐 생성 AI가 만드는 뭐 그림이라든지 이미지, 동영상 이런 거 보면은 뭐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텍스트로 뭐 이러이러한 거 해달라고 하고 이제 조건만 잘 설정을 해주면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고 그거에 추가적인 비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게임 산업, 콘텐츠 산업 이런 쪽에서 원가가 사실 급격하게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이미성 연구원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네. 거기서 이제 채색하는 작업들 이런 게 또 상당히 AI로 하고 있다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또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그 컨텐츠를 지금 웹툰 같은 부분들도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 있죠. 사실 오늘 재밌었던 게 외신 기사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애플도 웹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아, 이제 네. 런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렇듯 사실 이제 컨텐츠 같은 것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의 중요성을 좀 알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AI가 많은 생산성을 대체해서 네. 저희가
뭐 이제 놀면 안 되겠지만 노는 시간이 조금 생긴다고 할 때 아, 그렇죠. 네. 그런 시간을 네. 보낼 수 있는 것들에 뭔가 네. 이런 것들도 뭐 이미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음.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게임 쪽에 전 최근에 재밌었던 그 스탠포드에서 나왔던 스탠포드 아, 대학교나 네네. 농록 씨 네. 아시잖아요. 아, 네네. NPC들끼리 네. 서로 상호작용을 네. 하는 것들을 보고 아 이게 실제 게임에 적용이 되면 원래 게임을 하는 유저들 입장에서 NPC는 그냥 물어본 거 답해주는 수준인데 네. 이제는 뭔가 정말 네. 대화하듯이 상호작용이 가능하니까 네. 뭔가 게임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의 변화도 이 AI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전에 그 듭니다. NPC가 주인공인 영화가 있었거든요. 오. 네, NPC. 아 그러네요. 그죠. 네. NPC가 이제 갑자기 지각이 생기면서 네. 혼자 이렇게 막 주인공처럼 막 돌아다니는 맞습니다. 그 그 영화가 지금 그 스탠포드 논문에서 나왔네요. 구현이 되는 거죠. 예. 네, 참 저는 이게 네.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다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항상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이런 기대감들이 네, 좀 어느 반영이 정도.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앞으로는 그 속도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네. 이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생성 AI라니까 정말로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저희는 적어도 이제 생성 AI 관련된 수요들은 생각보다 훨씬 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경기가 둔화되면 뭐 다른 데이터 센터 수요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의 경기는 뭐 경기 따라 가겠지만 수요는 적어도 AI 관련된 수요들은 굉장히 이제 그 사용자들이 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되고 빨리 다른 업체가 하기 전에 사용자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 기술이 워낙에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 바뀌는 기술들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있다가 좀 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한 빨리 사서 빨리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기술의 그 성장 속도 자체는 계속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계속 좀 상향 조정이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의 네. 그 AI 관련된 수요 측면은 사실 훨씬 더 세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실적 추정들을 쭉 네. 하지만 실제로 이 생성 AI 시장이 제대로 이제 상용화 됐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이제 실적이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뭐 경기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생성 AI라는 그 구조적인 성장의 축은 이미 시작이 됐고 사실 훨씬 세게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뭐 충분히 탑픽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문득 그때의 케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초기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런칭돼서 경쟁의 환경으로 갔었을 때 네. 그때도 이제 보면 사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를 네. 먼저 런칭하는 그렇죠. 게 문제였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때 사실 좀 폭발적으로 이제 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도 더 아웃퍼폼했었던 그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 시장도 그런 형태라고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은 조금 더 위너 테이크스 올에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더 이런 영향이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디지털 기술 자체가 사실 승자 독식의 성격이 되게 네. 강하잖아요. 이게 A와 B의 비교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만 더 나아도 다 맞습니다. A로 가게 네. 되는 그래서 이제 승자 독식의 이제 형태가 더 이제 집중이 되게 되는데 생성AI 기술도 지금 단계에서는 많은 경쟁들이 있겠고 뭐 파운데이션 모델도 여러 업체들이 생기고 이제 여러 이제 경쟁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승자 독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메이저 업체들 위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AI에 대한 되게 광범위한 내용들을 좀 나눠봤고요. 도움이 굉장히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은 저는 정말로 좀 진지하게 이 시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정말 큰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에 이 변화에서 어쨌든 저희들도 잘 살아남아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좀 많은 공부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만족스러우셨나요?